교과서 44페이지, 학습지는 13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어디 안 줬나? 미안하다 야. 안 줬어. 이거 우리가 떨었나? 아, 이거 없었지? 몰라. 난 도깨비인 줄 알았어. 그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집에서 안 들었나? 뭐라 카노? 그거 아니다. 집에서 뭐 했어? 동영상 올려놓으면 안 듣지? 끄덕끄덕 하는 건 뭐지? 진짜 안 듣나?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무슨 통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무단 통치는 몇 년대라고요? 1910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본 것 같으니까 그냥 진도로 나갈게요. 자, 1910년대에 우리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강제적인 이런 통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식민지배를 했으니까, 맞죠? 식민지배를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뭔가 체제를 완비된 게 있겠나 아니면 만들어 가겠나? 경제적으로도? 둘 중에 하나 맞춰봐. 체제를 만들어 가서 완비를 하겠나 아니면 원래 있던 그냥 쓰겠나? 대답이 없죠. 체제를 만들어 가겠죠. 근데 어떤 체제를 만드냐면 식민지 수탈 체제를 만들어요. 식민지 수탈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이유가 일본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한테 신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들이 뭐 하기 위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제를 이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아주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 원료가 필요하죠. 원료의 공급지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물건을 다 팔았으면 팔아먹어야 될 시장이 필요하겠죠. 이 시장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일제히 식민지가 됐으니까 원료의 공급지와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서 노릇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에 일제가 실시했던 경제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뭘 조사한다?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목적은 뭐냐? 목적은 표면적인 목적은요,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에요. 표면적인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자, 즉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 땅에서부터 이 땅까지 정확히 누가 누구 땅이고 이렇게 했던 걸 불명확했어. 근데 이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딱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팔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분을 지어주자. 그래야 편리하다, 좋다라고 하는 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표면은 이랬지만 이면 사실은 어땠다? 실질적인 목적은 식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뭐 하려면? 가져가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빨아먹으려고 하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식민 통치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뭐다? 무슨 사업이다? 토지 조사 사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방식은요, 기한부 신고제였어요.
직접 사람들이 관리가 돌아다니면서 자 이건 누구 땅이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개똥이 땅, 저기 거는 말똥이 땅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야 기한을 딱 정해줄 테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되는 땅이 있으면 기관에 와서 신고를 해라. 그럼 신고한 대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다? 기한부 신고제. 같은 말로 하면 신고주의예요. 즉 신고를 안 하면 그 땅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직접 관에 신고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문제는 황실, 그 전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황실이나 관청이 있었던 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공유지, 마을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이건 누구 땅이야? 우리 마을 땅인데요? 그런 건 안 돼. 라고 하면 이거 누구 땅이냐고 하니까 곤란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문중토지. 왜 가문마다 지방마다 이거는 뭐 선생님 여흥민 씨입니다. 여흥민 씨 땅이다 하고 땅에서 그 집안에서 문중에서 가지는 토지도 있단 말이야. 이것도 우리 여흥민 씨 땅이지 민인성 땅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황실이나 관청이 소유했던 것, 그리고 마을이나 문중이 소유했던 공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신고 안 된 토지는 전부 다 개인 토지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가져간다? 조선총독부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총독부로 넘어간 토지가 국토의 4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한반도 국토 40%를 다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소유로 다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됐느냐? 결과는 일단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확립이 돼요. 확립이 돼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그 전에 대한제국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뭘 발급했었어? 그게 뭐였죠?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했었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제 방해로 결국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못했었어. 그런데 일제가 그 식민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이걸 확립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 확립이 됐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입, 땅에 대한 세금 수입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숨어있던 토지나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가지고 드러났으니까 그 땅마다 전부 다 뭘 매길 수 있다?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요. 지세 수입은 증가했고요. 아까 문중토지 이런 것들은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러한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들어간 토지는요, 그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나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아주 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이거는 대한제국 그 황실의 땅이었고, 이거는 우리 여민씨 땅이었고, 이거는 우리 대국리 땅이었어. 이 땅들이 전부 다 누구 소속으로 바뀌는 거야? 누구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일본인의 땅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일본인의 토지 소유량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지. 일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이 지주, 땅을 가진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해줘. 자, 이게 누구 땅이지? 이거 내 땅인데요? 한번 보자 하니까 종이에 적혀있어. 개똥이 땅 적혀있어. 그럼 이 땅 인정받았어. 근데 옛날에는요, 소작인의 소작권이라는 게 있었어. 가령 이런 겁니다.
여기 원래 개똥이 땅이었어. 이 개똥이 땅에서 말똥이가 소작을 지어서 땅은 없지만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대신 돈을 좀 주고. 근데 개똥이가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소똥이가 소작 짓는다 그랬니? 소똥이가 소작 짓는다 그랬니? 소똥이가 소작 짓는데 말똥이한테 이 자기 땅을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 소똥이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말똥이가 갑자기 야 우리 집은 소작 안 지을 건데 니 소똥이 나와라. 우리 땅에서 농사 짓지 마라. 주인이 바뀌면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하는 거를 금지했어요. 왜냐면 이 땅은 원래 네 거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대대로 농사 짓던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권, 소작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전 조선시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이제 이러한 소작권이나 경작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 안 해준 거야. 야 무슨 소리야? 그거는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잖아. 문서로 안 적혀 있는 거잖아. 지금부터는 문서에 적혀 있는 뭐만 인정한다? 소유권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작농들은요 경작권이라는 것을 잃고 궁핍해지게 됩니다. 경작권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학습지 나와 있는 표현대로 씁시다. 경작권을 잃고 궁핍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지주들은요 배타적인 소유권을 얻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소유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토지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 개똥이가 이 땅이 내 땅이지만 소똥이가 이 지역에서 막 농사를 제대로 지어왔으면 얘를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파는 게 불가능했었어. 근데 이제는 지주의 소유권, 오직 문서에 적혀있는 소유권만 인정되니까 여기에 개똥이가 농사를 짓든 뭐 말똥이가 짓든 뭐가 짓든 이건 알 바가 아니야. 왜? 문서에 적혀있는 내 이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 거래가 아까 활발해진다 그랬죠. 경작권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주, 땅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일본 제국주의 정부 일제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겠어? 아니면 반감이 막 들겠어? 호감이 생기겠지. 왜? 일제가 이렇게 좋은 토지조사 사업을 마련해주는 덕분에 나는 배타적인 토지 소유가 가능해졌고 내 맘대로 토지를 팔 수 있으니까 지주들은 점점 친일화,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결국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목적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이득이 됐다? 일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제도였다, 사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 중에서는 자신의 땅을 잃고 떠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까지. 앞에 친구야, 안경 쓴 친구야. 내 여기다 적어도 여기 당기나? 네, 여기 보여? 그럼 여기 옆에다 적을게요. 두 번째는요, 폐사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뭔 리형 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령이라는 거 하는 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명령, 그러니까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령이라고 했으니까 뭐에 관한 법이겠어? 뭐에 관한 법이겠습니까? 이거는 뭔 령 붙었으면 뭐에 대한 법이라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법이겠어? 회사에 대한 법이겠지. 회사에 대한 법이니까 회사령인 거야. 자, 이 외에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침탈당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령부터 시작할게요. 회사령은요, 말 그대로 뭐다? 회사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뭘 하기 위해서 왜 실시했다? 회사 설립을 어떻게 하려고? 억제하려고, 막으려고. 넘어갔나 혹시? 보이나? 회사 설립을 억제하려고. 근데 누가 회사 설립하는 걸 억제하려는 거야? 한국 사람이겠어? 저 일본 사람이겠어?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막 설립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걸 억제하는 거다. 그러면 억제하는 방법이 뭐 있겠노? 어떻게 하면 억제가 되겠어? 어떻게 하면 억제돼? 막 회사를 세우고 막 가서 막 강제로 막 망치로 두드려 부술까?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겠노? 못 세우게 하겠노? 회사를 세울 때 막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받으라고 하면 돼? 어? 뭐라고? 뭘 받으라고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회사 세우지 말고 회사를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나한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될까 이거? 그래놓고 이게 안 맞네 저게 안 맞네 계속 핑계를 대면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회사 설립을 할 때 회사를 설립 시에는 반드시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가를 받게 했다?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게 바로 회사령입니다. 회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 외에도요, 산림령, 산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법, 어업령,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 그리고 광업령, 땅에 파묻혀 있는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법을 잔뜩 만든 거야. 뭔 령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야. 이 이유는 뭐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침탈, 뺏어가기 위해서. 회사를 못 세우게 하고 산에 있는 나무도 갖고 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갖고 가고 땅에 파묻혀 있는 석탄도 보물도 갖고 다 침탈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독부 이익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지. 직원한테 좋은 거 하겠지, 그죠? 그 대신에 한국인은 경제활동이 할 수 있는 게 경제활동이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내려가겠지. 점점점 한국인들은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 한 개 더 있으면 인삼 그리고 담배와 같은 아주 돈이 잘 되는 것들 있지. 돈이 잘 되는 것들은 아무나 함부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에서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매 제도를 실시해요. 지금도 담배, 인삼 두 가지는 국가에서만 할 수 있죠. 한국 담배 인삼 농사가 있잖아. 거기에서 전매 제도를 실시해요. 이 말은 재정이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돈이 재정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전매 제도까지 일제가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노트를 한번 봅시다. 그 4번, 거기 5번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 찍힌 겁니다. 자, 이러한 그 토지조사 사업은 방식이 신고주의 방식이었는데 일본이 신고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 기한을 놓치면 신고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신고 기간이 짧아서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도 있었다. 두 번째, 절차가 복잡을 해가지고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신고 못한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일본 싫은데 내가 일본이 실시하는 이런 거에 내가 왜 참여해야 돼? 일본이 하라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반일 감정 때문에 스스로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신고를 못한 사람도 많았고 안 한 사람도 많았다. 이 말은 곧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건 다 누가 갖고 간다고? 조선 총독부가 갖고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토의 40%에 되는 굉장히 많은 땅을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토지조사 사업의 이제 법이었던 토지조사령을 보면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 이 법에 의한다. 제2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고 절차가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 또는 통지를 당일 현재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토지조사령을 기반으로 실시했던 게 무슨 사업이다? 토지조사 사업이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910년대의 경제적인 일제 침탈과 사업에 대한